선녀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복 받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저녁, 젊은 선비 이강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깊은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날로 위중해져 마지막 희망을 걸고 산속 깊은 곳에 있다는 신령한 약초를 찾아 나선 길이었습니다. 하늘이시여, 간절하게 비옵니다. 부디 제 아버님을 살려주소서. 강은 가슴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험한 산길을 헤쳐나갔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떨어지고 짙은 안개가 사방을 둘러쌌습니다. 길을 잃은 듯한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 다행히 저기 불빛이 보이는구나. 어서 가보자. 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 불빛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곳은 오래된 기와집이었습니다.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고 정원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분명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한 집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안채에서는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이런 깊은 산 중에 누가 살고 있단 말인가. 게다가 굉장히 오래된 집인 것 같군. 강이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리려 할 때 갑자기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열린 문 너머로 한 여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맑은 계곡물처럼 청아했습니다. 강은 깜짝 놀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기다리고 계셨다니 저를 아십니까? 모르는 분을 어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들어오시지요. 밤이 깊고 안개가 짙으니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여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자 달빛이 그녀의 모습을 선명히 드러냈습니다. 강은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20살 남짓으로 보였는데 검은 머리카락이 비단결처럼 허리까지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달빛에 젖은 옷감은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를 은은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눈빛이 강을 사로잡았습니다. 차갑기는 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애절한 무엇인가가 강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이강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약초를 찾아 이 산에 온 것인데. 알고 있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아드님이시군요. 여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픔과 기쁨이 묘하게 섞여 있어 강의 가슴에 알 수 없는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분명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어찌 제 사정을 아시는지요? 이 산에는 모든 것을 보고 듣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여인의 말에 강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여인의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친절함에 이끌려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인이 앞서가는 모습을 바라보니 그녀의 걸음걸이는 마치 바람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안채로 들어서자 방 안에는 은은한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촛불 몇 개가 방을 부드럽게 밝히고 있었고 작은 상에는 찻잔과 과일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시지요. 여인이 강에게 자리를 권하며 정중히 말했습니다. 강이 자리에 앉자 여인도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아름다움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마치 달빛이 사람의 모습을 빌려 내려온 듯했습니다. 이름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월영이라 하옵니다. 월영. 달빛을 닮은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강이 감탄하며 말하자 월영의 뺨에 살짝 붉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어서 차를 드시지요.
월영이 찻주전자를 들어 강희 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이 차는 제가 직접 우린 것입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효험이 있습니다. 강희 차를 한 모금 마시자 입안에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맛이 퍼졌습니다. 동시에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신기한 차군요. 한 모금 마셨는데 몸이 이렇게 가벼워질 수가. 입에 맞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월영이 은은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묘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강은 자신의 가정사와 아버지의 병에 대해 이야기했고, 월영은 이산의 전설과 옛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강은 이 신비로운 여인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밤은 달이 참 밝습니다. 월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도 따라서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은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군요. 마치 선녀가 하늘에서 춤을 추는 듯합니다. 선녀라. 월영이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표정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슨 슬픈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월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길래 그리 망설이십니까? 초면에 외람된 말씀이오나 혹시 저와 함께 밤을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제안에 강은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하지만 저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월영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은 그녀의 진심을 느끼면서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보시오 처자,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선비님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월영이 강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풍겨 나왔고 강은 그 향기에 취한 듯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영은 강의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차가우면서도 뜨거운 체온이 강의 피부에 닿자 강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자, 이러지 마시오. 사람 잘못 봤소. 선비님, 제발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월영의 목소리는 간청하듯 애절했습니다. 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월영이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버님의 병, 저에게는 그것을 고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강이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말에 모든 의심이 순간 잊혀졌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강이 간절히 말하자 월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성급하게 약속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조건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지요. 월영이 천천히 강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강은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동시에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홀령입니다. 하지만 이승에서 풀지 못한 한이 있어 떠돌다 보니
지금은 영혼이 탁해져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허! 강은 깜짝 놀라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월영의 소나기가 의외로 강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게는 선비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도움이라니. 어떤 도움 말씀입니까? 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끌림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이 굴레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 진정한 효심을 가진 강인한 정기를 지닌 남자뿐입니다. 선비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지요. 월영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욱 아름답게 보였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이 슬퍼 보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며 선비님의 기운을 저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비로소 이승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그 대가로 아버님의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기운을 나누어 준다는 것이 저와 몸을 섞으며 하룻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월영의 노골적인 부탁에 강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유혹에 더욱 깊이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선비님의 기력이 많이 소모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회복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많이 아프실 수 있습니다. 월영의 말에 강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고 싶었지만 귀신의 말만 믿고 홀령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목숨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이런 중요한 일을 성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 월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은 오늘 밤뿐입니다. 내일 새벽이 되면 저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 하지요. 그리고 언제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밤뿐이라니. 저의 기회도 당신의 기회도 보름달이 가장 밝은 오늘 밤이 아니면 모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큰 달을 보려면 저는 또다시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하지요. 선비님이 거절하신다면 저는 계속해서 이승에 매여 떠돌게 될 것이고 당신 아버님의 병 역시. 월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은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대의 부탁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월영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동시에 깊은 미안함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아직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강이 단호한 말에 월영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월영이 일어서며 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려우십니까? 월영이 강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으로 오시지요. 월영이 강의 손을 잡고 방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강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설렘이 그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안방 문 앞에서 월영이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선비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비록 서로의 목표를 위해서지만 저는 오늘 밤 선비님을 온 마음을 담아 모실 것입니다. 그녀의 고백에 강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월영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도 두 사람을 애절하게 비추었습니다. 월영이 안방 문을 열자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촛불 하나 켜지지 않았는데도 방 안은 은은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빛은 월영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빛은 저의 홀령의 기운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월영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강히 손을 이끌었습니다. 방 안에는 화려한 침구가 정갈하게 깔려 있었고 사방에서는 은은한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강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월영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비님을 맞이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월영이 강의 앞에 서서 천천히 자신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소복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가 달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강은 숨을 멈춘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영, 부끄러우신가요? 월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더욱 완벽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옥으로 조각한 조각품 같았지만 동시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너무 아름다워서 잠시 넋을 놓았습니다. 강의 솔직한 말에 월영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저야말로 선비님과 같은 훌륭한 분과 함께할 수 있어 더없이 기쁩니다. 월영이 강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손길이 강의 뜨거운 피부에 닿을 때마다 강은 온몸이 전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이 많이 차갑군요. 죄송합니다. 온기가 없는 몸이라. 아니요. 차갑지만 동시에 뜨거운 듯 느껴집니다. 신기하네요. 강이 월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우면서도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옷을 벗기고 나자 방 안은 더욱 환상적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월영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은빛이 강의 몸까지 감싸며 마치 두 사람이 달빛 속에서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게 모든 것을 맡겨주십시오. 월영이 강을 침상으로 이끌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벌꿀처럼 달콤하면서도 마법에 걸린 듯 현혹적이었습니다. 강이 침상에 눕자 월영이 그의 위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 순간 강은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강이 신음을 흘리자 월영이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차가웠지만 입맞춤이 깊어질수록 뜨거운 열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선비님의 기운이 저에게로 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더 견딜 수 있으신가요? 월영이 입맞춤을 멈추고 강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정말로 강은 자신의 온기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황홀감이었습니다. 강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월영, 멈추지 말고 더 원하는 대로 하세요.
강이 월영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완전히 밀착되자 강은 월영의 차가운 기운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정말 고맙습니다. 월영이 강의 목에 입맞춤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진주알처럼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울지 마세요, 월영. 저는 기쁩니다. 강이 월영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두 사람의 결합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강의 온기가 월영에게 전해질 때마다 월영의 몸은 더욱 따뜻해지고 생생해졌습니다. 반대로 강의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끝없는 황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 선비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월영이 강의 위에서 몸을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과 다름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건가요? 월영, 그대를 사랑합니다. 언젠가 꼭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월영이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절정에 다다르는 순간 방 안은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은 자신의 모든 기운이 월영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월영의 한 맺힌 영혼이 점점 정화되어 가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이제 저는 편안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영이 강의 품에 안겨 기쁜 얼굴로 울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제 완전히 온기를 되찾아 따뜻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대가 편안해진다니 저는 더없이 기쁩니다. 강이 월영을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몸은 많이 차가워져 있었지만 마음만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은 채 잠들어갔습니다. 달빛이 그들을 비추며 생과 사를 뛰어넘은 사랑의 완성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강은 차가운 바닥에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웠고 기력이 완전히 빠진 상태였습니다. 월영은 어디에? 강이 어렵게 몸을 일으키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월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월영뿐만 아니라 어젯밤의 그 아름답던 방의 모습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방 안은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침구도 은은한 향기도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꿈이었나? 그럴 리 없다. 분명히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는데. 강은 혼란스러워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벽에 기대어 몸을 일으킨 그는 주변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바닥에는 시들어버린 꽃잎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의 옷도 찢어진 채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어젯밤 일어난 일이 실제였음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정말 꿈이 아니었구나. 강이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꽃잎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몸은 비록 차갑고 기력이 없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묘한 충만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서는 괜찮아지실 것이다. 그는 월영과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힘겹게 집을 나서는 그의 뒤로 아침 햇살이 폐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것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힘겨웠습니다. 그녀와의 하룻밤으로 기력이 쇠한 탓에 발걸음은 무겁고 숨은 가빠왔습니다. 하지만 강은 꿋꿋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강을 맞이한 것은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강아, 밤새 어딜 갔다 이제야 오는 것이냐? 걱정되었다. 얼굴은 왜 이렇게 창백하고. 산속에서 길을 좀 헤맸습니다. 그나저나 어머니, 아버지는 좀 어떠십니까? 강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거 참 신기한 일이다, 강아. 네 아버지가 어젯밤부터 갑자기 열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오늘 새벽에는 완전히 깨어나셨단다. 지금은 죽도 드시고 계신걸? 그게 정말입니까, 어머니? 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월영이 약속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아, 너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니? 어디 아픈 곳이라도 있는 것이냐? 괜찮습니다, 어머니. 그저 밤을 새워 그런 것뿐입니다. 강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니 정말로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강아, 어디 갔다 온 것이냐? 아버지의 맑은 목소리에 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라. 아비가 이렇게 건강해졌는데 왜 우는 것이야? 아버지가 강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네 손이 왜 이렇게 차갑고 얼굴은 또 왜 이리 헬쑥한 것이냐? 저는 괜찮으니 걱정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건강해지시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날부터 강의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가족들은 기적 같은 회복을 두고 하늘에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강이 많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갔습니다. 처음엔 월영의 말대로 며칠 쉬면 금세 회복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더욱 차가워지고 기력은 떨어져만 갔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 한편에서는 월영에 대한 그리움이 하루도 쉬지 않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월영,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강은 매일 밤 그녀를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그녀를 만나고 싶었지만 꿈조차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을 읽으려 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해도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강은 온통 월영 생각뿐이었습니다. 강아, 요즘 너무 야위어 보인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거냐?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그저 공부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그런 것뿐입니다. 공부도 좋지만 몸이 상하면 안 된다, 아들아.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하거라. 예,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은 어머니의 걱정을 달래며 괜찮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루가 다르게 몸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증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목덜미 부근에서 서늘한 감각이 느껴지곤 했는데 그것은 월영의 차가운 입맞춤을 연상시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은 그녀가 곁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월영, 사무치게 그립고 간절하게 보고 싶습니다. 강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는 밤이면 더욱 그리움이 심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강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래도 마른 편이었지만 이제는 뼈만 남은 것 같았고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의 변화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젊은이가 무슨 큰 병이라도 앓고 있는 것은 아니요?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는데 아들이 저렇게 쇠약해지다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강의 귀에 들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월영에 대한 그리움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나는 곧 죽을 것 같구나. 차라리 그때 그녀와 함께 저 세상으로 갔더라면. 아니지, 안 될 일이야. 내가 죽으면 부모님은 누가 모신단 말인가? 그때 그녀는 왜 내게 금방 회복될 것이라 거짓말을 했을까? 아마도 하룻밤을 보낸 뒤 내가 곧 죽게 될 것을 알게 되면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겠지. 차라리 그날 밤 나의 남은 생명까지 모두 다 주었으면 어땠을까? 강이 절망적인 마음으로 중얼거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다시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이었습니다. 강은 평소와 같이 월영을 그리워하며 마당에서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보면 왠지 그녀가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젊은이, 무슨 깊은 근심이라도 있는가?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이 돌아보니 한 늙은 승려가 서 있었습니다. 승복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고요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스님, 이런 밤에 어찌 이곳에? 지나가다가 이 집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서 들렀네. 혹시 젊은이에게 그럴 만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승려의 날카로운 눈빛에 강은 왠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스님, 저에게 정말 이상한 일이 있긴 했었습니다. 강은 한 달 전 산에서 월영을 만난 일부터 시작해서 그녀와 보낸 그 신비로운 밤, 그녀의 거짓말 그리고 지금까지 겪고 있는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승려는 말없이 강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은이. 그대는 큰 오해를 하고 있구나. 오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그 여인 월영. 그녀는 그대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었네. 승려의 말에 강은 깜짝 놀랐습니다.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면 월영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한 홀령 중 하나였네. 오래전 이 마을에 살았던 여인으로 자신의 몸을 바쳐서라도 병든 시아버지를 구하려 했다가 오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지. 어찌 그런 일이... 그 후로 그녀는 홀령이 되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직 그녀와 같은 효심을 가진 강인한 정기를 지닌 남자만이 그녀를 해방시킬 수 있었던 것이지. 승려의 설명에 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저의 생기를 가져간 것은... 자네의 생기를 가져간 것이 아니네. 단지 스스로 한을 풀고 저승으로 가기 위해서였지. 그대의 희생 정신과 효심이 그녀의 한을 풀어준 것이네. 그렇군요.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군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스님. 그녀가 저의 생기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면 저는 왜 이렇게 점점 쇠약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네의 문제이네. 자네가 그녀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자신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지. 승려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저 그리워한다고 하여 사람이 이리 쇠할 수가 있습니까? 월영과 자네는 이미 혼과 혼으로 결합했네. 그런데 그녀는 저 세상으로 갔고 자네만 이 세상에 남아 이토록 그리워하고 있으니 자네의 혼이 그녀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강은 승려의 말에 절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결국 죽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스님? 저는 아직 죽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셔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것이 무엇인지요? 월영을 다시 만나 완전한 끝맺음을 하여 혼을 안정시키도록 하게. 그러면 자네의 마음이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네. 이미 저승으로 간 그녀를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부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스님. 달이 이리 밝은 것으로 보아 오늘이 바로 기회일 수도 있겠구만. 혼으로 맺어진 인연이 다시 닿으면 만날 수 있을 터. 자네가 월영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가보게. 승려의 말에 강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지금 당장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게.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마지막 기회일 것이네. 강은 승려에게 깊이 인사한 후 급히 산으로 향했습니다. 몸은 비록 약했지만 월영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날과 같이 안개가 자욱한 밤이었습니다. 강은 기억을 더듬어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집은 그대로 있었고 안채에서는 보일 듯 말 듯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월영, 정말 월영인 것인가? 강이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그토록 그리고 그리던 월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월영의 모습은 한 달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여전히 아름답기는 했지만 어딘지 투명해 보였습니다. 마치 안개로 만들어진 사람 같았습니다. 월영, 정말 당신인가요? 강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월영입니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두 사람은 한 달 전과 같은 방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월영의 몸에서는 더 이상 그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당신을 너무 그리워했습니다. 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선비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월영도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이슬방울처럼 곧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완전히 가야 합니다. 선비님의 은혜로 제 한이 풀렸거든요.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월영, 저도 함께. 안 됩니다. 월영이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선비님은 아직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부모님을 끝까지 봉양할 것이고 자애로운 여인을 만나 혼인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월영, 당신 없는 세상은 견디기 너무나 힘듭니다. 선비님이 행복하셔야 저도 편안히 갈 수 있습니다. 월영이 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이제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제가 선비님께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월영이 강의 이마에 가벼운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순간 강의 온몸에 따뜻함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건강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의 모든 기억은 잊고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월영, 월영이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강이 월영을 마지막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제 거의 투명해져서 안아도 아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하는 그대.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부디 그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두 사람이 마지막 입맞춤을 나누는 순간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월영의 몸이 점점 흐려지더니 마침내 아침 안개와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 월영,
강이 빈 공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 한켠에 묘한 평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편안한 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기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은 놀랍게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월영의 마지막 선물이 효과를 발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강은 오랫동안 월영을 그리워했지만 더 이상 병들지는 않았습니다. 월영은 마지막 입맞춤으로 강의 기억이 점점 지워지도록 했지만 어쩐지 강에게 그것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월영을 잊지 않기 위해 흐려지는 기억들을 붙들어매고 또 붙들어맸습니다. 그는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는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강은 언제나 그 달을 바라보며 월영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월영, 당신이 편안한 곳에서 쉬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달빛 아래서 바람이 살랑 불어오면 강은 그것이 월영의 마지막 인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끝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월영과 이강의 가슴 아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녀야담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